자, 좀 아까까지 이제 전망 이런 것까지 했었고 취업 관계를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창업을 그럼 한다면 어떻게 창업을 하면 좋을까? 이런 분들은 바로 창업을 하셔도 됩니다. 나 돈 많어. 나이 많어.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보면 앞자리에 앉아 대답도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바깥에서 괜히 전화만 받고 막 이런 분들 계시죠? 그 숨은 고수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학원에 7, 8년 흘러다니고 뭐 보조원으로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말은 안 하지만 숨은 고수들이 계셨습니다. 겁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들 학교 가신 분들 숨은 고수들은 지금 실물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론상으로 합격을 못했을 뿐이지.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개업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다가 개업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간이 어느 공간이죠? 아파트 공간이죠. 아파트 밀집지역. 아파트 밀집지역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장 생각하기에 용이한 곳이죠. 가장 지역적으로 용이한 곳입니다. 왜 용이할까요? 아파트는 정형화가 되어 있죠. 그죠? 자, 왜 용이하느냐? 정형화가 되어 있어. 그리고 이동성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됩니다. 그죠? 자, 이동 시간 전략. 특징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용이스럽지만 정형화가 되어 있다는 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많이 안다는 얘기죠. 그럼 아까 프롭테크라는 업체들이 공략하기 가장 쉬운 대상이 정형화된 아파트 공간이라는 얘기죠. 아파트 밀집지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경우 같은 경우는 앞으로 프롭테크 업체들이 공습이 시작된다면 가장 먼저 초토화될 곳이 아파트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위험성도 갖고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밀집 지역에 들어가기가 좀 곤란스럽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과 같은 얼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 지역에 가면 깨집니다. 남자분들은. 왜? 문을 안 열어줘. 전월세를 하러 갔는데 남자면 잘 안 열어줘요. 아파트 지역에는 거의 다 여성분들이다. 90% 이상이 여성분들이야. 남성이 있는 경우에는 주인이 남성이고 여자 직원을 둔 것뿐이지 남자 혼자 가서 이렇게 앉아있다가는 100% 망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은 지금과 같처럼 어떤 아파트 부동산 규제적인 어떤 발표가 나 있을 경우에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이 아파트 지역이고 가장 오래 가는 것도 아파트 지역입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일습득력은 어떨까요? 일습득력은 일반 주거 밀집 지역보다는 일습득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 얘는 그냥 아파트만 하잖아. 그 아파트는 단조로워요. 정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동에 있는 건 다 똑같아. 저 동에 있는 것도 요 동에 있는 건 다 똑같아. 이러다 보니까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다른 어떤 주택 밀집 지역,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가 밀집된 그런 주거 지역보다는 일습득력이 낮다는 거.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일을 해 먹기에는 가장 용이스러운 거예요. 단순하니까. 그죠? 자, 두 번째. 단독주택 밀집지역. 단독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단독 다가구 뭐 이런 주택 밀집지역 있죠? 그런 지역을 말씀드린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거와 반대로 그러면 지역적인 특성화를 내가 숙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디 가서 번지수 찾아가서 못 찾아가는 집들이 수두룩하고
지하 메토 찾아가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적인 어떤 특성을 습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또한 걸어서 이렇게 가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주변 찾아서 가다 보니까 이동성 그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것. 그 다음에 반대로 부동산 규제 사항이 나왔을 때 아파트 지역보다는 덜 규제를 받는다는 것, 그리고 빨리 풀린다는 것, 요거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1습득력은 아파트 지역부에 창업하는 것보다도 여기에 창업하는 게 훨씬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사건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1습득력은 굉장히 빠르다는 것. 요것이 장단점으로 서로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가, 상가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 또는 토지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창고라든가 경매라든가, 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분야의 한 갈래입니다. 한 갈래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먼저 습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하나하나로 진입을 하시는 게 좋다고 사료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턱대고 나는 상가를 할 거야가 아니라 주택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모든 지식을 겸비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상가가 됐든 토지가 됐든, 또는 나는 학원 전문 공인중개사, 병의원 전문 공인중개사, 앞으로는 이렇게 좀 분업화, 디테일하게 분업화가 돼야지만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는 뭔가가 일단은 들어가 줘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지식이 들어가 있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것들에 진출하기를 바란다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오피스텔. 오피스텔 밀집 지역에 내가 창업하고 싶다. 여기는 나이가 한 50대 이상은 가지 마세요. 여기는 영피플 세대입니다. 에? 이렇게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딱 이렇게 앉아 있어야지만 오지. 이런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절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피스텔은 좀 더 젊은 분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말도 통하고, 그 다음에 IT 같은 걸 주로 다루기 때문에 그런 IT를 좀 더 다룰 수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오피스텔 주변에 창업을 해도 됩니다. 단점은요, 얘 같은 경우는 1월에서 한 2월, 그 다음에 7월에서 8월, 성수기. 요때는 하루에도 계약서를 4개, 5개 막 씁니다. 물론 수수료이 작지만 어찌든 막 씁니다. 비수기 기간이 있죠. 그 기간을 대비해서 요때 많이 해둬라. 많이 먹어둬라. 그리고 그 돈을 먹은 돈을 비수기 기간에 좀 쓰고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려면 이렇게 이제 이런 지역이 있는데 그 특성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돈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창업 자금.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아파트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보통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보통 1억 이상이 갑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보증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보증금 내가 찾을 수 있는 돈이니까 보증금은 의미 없습니다. 권리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권리금이 만약에 1억 이상이 됐다. 얘 같은 경우에는 특 A 상권이라든가 A급 상권이 되겠죠. 그죠? 자, A급 상권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 여기를 나는 이제 공인중개사, 새로운 공인중개사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고 리카프리오 강사한테 실무 교육을 받았으니까 난 자신 있어. 나는 여기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자, 아파트 밀집 지역에 가 있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년에서 5년을 거기서 딱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럼 몇 동에 몇 호의 아저씨의 일거수일투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거기에 내가 딱 하고 들어가. 그럼 내가 물건을 내놔? 물건이 어느 순간에 다 뺏겨버려. 나만 내놨는데. 그렇게 정통한 사람들이야. 숟가락에 몇 개 있는 것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몇 동 몇 호의 아저씨, 몇 동 몇 호의 아버지 뭐 이런 거 다 알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몰래 이렇게 그 적당히 살짝 해놨다 하더라도 이거 1207호 같은데? 1207호 전화를 걸어보는 거야. 전세 내놨어요? 그럼 물건 뺏기는 거야. 내가 올린 광고 하나로 얘네들 물건을 주는 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기똥찬 아주머니 아가씨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 1억 이상의 권리금을 주고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3년 이상은 다른 데서 정말 철갑옷을 입고 거북선화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길 권장합니다. 자, 그러면 A급이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간다 그래고 수입이 보장이 되냐? 글쎄다. 그 사람이 할 때는 자, 장소는 70% 차지합니다. 장소가 굉장히 많은 힘을 줍니다. 뭐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70%가 장소를 갖다가 좌우를 합니다. 30%는 여러분들의 능력과 아름다운 미모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70%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 하더라도 저분은 됐는데 내가 권리금 1억 5천을 주고 들어갔어. 나는 될까? 그거는 모르는 일이죠. 그죠? 분명히 그 사람은 된 장소야. 그러나 나의 70%의 이득은 갖고 들어갔지만 30%의 나머지 나의 실력이라든가 뭐 미모가 얼굴이 많이 좌우합니다. 정말 좌우합니다. 30% 내에도. 근데 이렇게라도 해먹으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이 정도도 해먹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더 실력을 갖추고 들어가라고 조언을 하고 싶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래. 그러면 여기서 보통은 3천에서 5천 정도. 자, 3천에서 무난한 데입니다. 무난한 데입니다. 이제 등급은 이제 B등급으로 이제 분류가 하는데 지금 솔직히 조금 머리가 좀 든 사람 같은 그 아파트에 밀집되어 있는 공인중개사 분들은 지금 나오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솔직히 막 전망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 1억이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은 카르텔 있는 게 카르텔이라고 이렇게 형성된 거 있죠. 회원, 비회원 뭐 해가지고. 그죠? 그러면 지금은 프롭테크라는 것이 몸에 확 안 닿지만은 이 기술적인 변화는 6개월, 1년이면 어마무지하게 발전되죠. 프롭테크가 지금 여러분들 제 장난으로 제가 프롭테크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얘네들이 이제 정상적인 철갑옷을 딱 장착을 하고 튀어나오면 순식간에 오피스텔 시장, 아파트 시장은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여기 아파트는 다 앱으로 보고 찾아오기 때문에 반값으로 그것도. 여기에다가 250만 원, 300만 원 주고 권리금 1억 5천 주고 있는 분들 계속 이러고 앉아 있는 분들은 이 카르텔 그때 가서 형성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들어가기엔 좀 애매한 곳이에요. 앞으로만 2, 3년간은 괜찮을 것 같아요. 해 먹기에는. 그러나 그 이후에는 뭐 좀 힘들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개인 생각임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자, 그러면 3천에서 5천 정도가 더 무난합니다. 보통 제가 사무실을 하나 차린다면 빈 공간에다가 벽 뭐 칠도 하고 뭐도 하고 사무실 집기 집어넣고 간판 집어넣고 인테리어하고 뭐하고 그러면 보통 1,000만 원 같은 경우는 돈이 다 어디로 갔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00만 원은 그냥 없어지는 돈이야. 대충 발라도. 그럼 권리금이 만약에 3천이다 하면 그 사람이 여태까지 여기 부동산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온 영업 가치가 있겠죠. 그죠? 그 가치에다가 시설 다 놓고 가는 거 아니야.
그 손님들 여태까지 계약한 거 이런 거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 다 놓고 가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3천만 원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죠? 동네에 있는데 아무 데나 차려놓고 3천만 원 받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대충 봐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영업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받겠죠.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들어가는 데라면 사무실에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근무를 실무 교육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입을 해도 미치는 장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이씨, 나 돈 없어. 좋아, 500. 저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취직을 안 받아주는 거야. 이유가 왜 그래? 그러니까 너무 잘생겼다는 거야. 너무 잘생겨서 당신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해?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있는데 들어가면 안 되잖아. 말씀드린 대로. 돈이 뭐 무한정 내가 부자도 아니고.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 내가 1년, 2년 정도 그냥 이거 500에 만약에 자, 보통은 이제 500에 뭐 50이나 60, 1000에 50이나 60. 이 정도 사무실 들어가는 거야. 그 50만 원씩 까먹는다. 1년에 1200만 원 까먹는 거죠. 그죠? 까먹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나 돈 안 벌어도 좋아. 대신에 내가 이 몸 한 몸 부닥쳐서 불살이리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배우겠다 이거야, 내가 스스로. 개공이 돼가지고 네가 나 취직 안 시켜줄 것 같으면 내가 그냥 만들어 놓는 거야. 아무리 후진대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이 정도 같으면 얼마나 후지겠어. 그러나 먹고는 살아. 계약 안 하진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닥쳐 보는 거야. 제가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계약서를 갖고 올라가다가 못 갖고 왔는데 그때 쓴 계약서를 보니까 환장해. 이게 계약서인지 진짜 써야 될 곳에 안 쓰고 이상한 데다 써놓고 나는 그 계약서를 가지고 나를 믿어주고 계약을 해준 그 사람이 존경스러워. 지금 생각하면 땀이 많이 흐릅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정말 뭔지도 모르고 이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계약서만 쓰고 확인서만 쓰면 되는 줄 알고 그 중개사고에 터지는 거야. 그렇게 엄청납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정도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개발소발로. 그래도 이렇게 해서 버텼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뼈를 묻어야 돼? 아니죠. 내가 500에 60만 원짜리 1000에 60만 원짜리 들어가면서 난 여기다 뼈를 묻으리라는 사람 없다 그랬었죠. 한두 번 옮겨야 되겠죠. 여기서 이런 걸 배워가지고 내가 실제로 경험을 했으니까 배워가지고 안주하지 말고 한두 번 옮기는 그런 방향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은 뭐 이렇게 돈이 많이 있으신 분들도 처음에 이걸 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고요. 실패를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 분야로 가시려면 어느 정도 6개월에서 1년 동안 실무를 좀 경험해 보시고 이 정도 금액으로 가시는 거는 뭐 상관이 없다고 들고 이마저도 없다 하면 이런 방향으로 한번 해서 돈을 차근차근 모아서 이런 한 단계씩 접근해 보라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지향해야 될 형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분화를 시켜서 너는 아파트만 해, 나는 상가할게. 거기 또 무슨 또 혹시 만약에 좀 경기도 쪽으로 가면은 뭐 공장 지역도 창고 지역도 있죠. 넌 공장하고 창고만 해. 이렇게 해서 분업화 시켜서 한 사무실에서 모여서 하는 것. 그런 게 전문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A하고 B하고 만약에 두 분이 잘 아시죠? 잘 아세요? 두 분이 잘 아시죠? 화장실도 같이 막 손잡고 가고 그러죠? 안 그랬어? 야, 우리 저기 화장실도 같이 손잡고 가는데 우리 동업하자. 그래, 동업을 했어요.
야 초보야 너 이거 아니? 초보 2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 초보 2가 초보 1, 2가 결합해서 될 일이 돼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이 공동으로 한다는 거는 나보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장점이 있는 걸 결합을 시키는 것이죠. 내가 못하는 것을 이분이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서 결합을 시키는 건데 똑같은 초보가 초보야 너 아니 나 초보야 모른다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이런 거는 절대 공동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보다 나은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과 공동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A라는 분과 B라는 사람이 결합을 좀 했다. 이 B가 한 1년을 했어요. 아까 똑같은 초보 아니야. 1년을 했어. 그럼 친구 관계니까 친한 관계니까 똑같이 내고 한다는 얘기야. 내가 1년간 내가 더 한 거는 친구니까 봐줄게 이렇게 하면서. 그럼 한 사무실에 2개를 할 수가 있는데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네가 개공해라. 내가 소공할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분이 개업공유주의가 개시를 하고 이 사람은 소공으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세금이 일반 사업자로 넘어갈 것 같아? 그러면 폐업. 네가 개공해. 내가 소공할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장점도 있고요. 아예 차라리 개공으로 가는 거야. 한 사무실에 2개 차릴 수가 있죠. 그죠? 한 분이 먼저 개업을 하고 그 다음에 공동사용 승낙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 얘랑 공동사용할까요? 승낙서를 써줍니다. 물론 임대인의 승낙서도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무실에다가 같이 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으면 네가 계약해라. 네가 가라 하와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하면 일반 사업자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10% 그걸 내야 되니까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원래 기존 사무실에다가 베테랑 사무실이 있겠죠. 그죠? 그럼 이분이 원래 A라는 이분이 개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이분을 아주 예쁘게 잘 봤어. 그래서 이렇게 모시고 오는 거야. 그래서 야, 너 내가 좀 잘 봤으니까 너 내 사무실에 와서 일 배워. 그리고 얘를 갖다가 B를 같이 내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땡큐죠. 만약에 여기에 5천만 원에 만약 250만 원짜리 사무실이야. 그러면 너 요 계약 저 보증금 3,500만 갖고 와. 그리고 얘를 같이 내는 걸로 하자. 이건 무조건 땡큐야. 자, 이 정도 사무실에 이분이 만약에 3년, 5년 근무한 분이라면 여기 같은 경우는 영업권이 보장된 거예요. 보증금 날라가 안 날라가? 안 날라가죠? 3,500, 4,000 줘. 자, 그러면 이분은 3,500만 원이 많이 들어갔다면 3,500만 원에 250이면 125만 원을 내는 거죠. 그죠? 공동으로 낸다면 그럼 3,500에 250 요거를 갖다가 베테랑 공인중개사를 딱 끼고 개업하는 결과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아가야 나는 상가만 할 테니까 너는 여기서 나오는 주택 다 먹어. 뭔가 메리트가 있겠죠. 그냥 무조건 내버려 두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이 베테랑 공인중개사가. 그죠? 땡큐지 뭐 이 사람은 그냥 무조건 이런 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건. 아니면 이분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분업화를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똑같이 전체를 이렇게 하고 뭐 6대4로 먹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떤 방향이 됐든지 간에 베테랑과 함께 들어가는 것이라면은 마다할 사항은 아니에요. 초보가.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잘 됐어. 공동사무실하고 잘 됐어요. 됐는데 얘가 나가야 될 처지가 있어. 그럼 이때 여기에 관련된 영업권리,
영업 권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분이 들어오기 전에 여기에 대한 영업 권리는 이미 조성이 돼 있었나요? 돼 있었죠? 그럼 이분이 들어오기 전에 돼 있었다는 얘기는 이분이 여기에 대한 영업 권리를 주장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겠죠? 본인이 지금 돈을 다 벌어먹고 초보를 갖다 데려다 놓고 이렇게 가르친 건 생각 안 하고 그때 개구리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내가 있었으니까 권리금에 대한 배당을 해달라.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공동이라는 말로 들어가서 사무실을 갖다 계약을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다 계약서에다 써가지고 해놔야 됩니다. 대충 넘어가면은 이분도 살짝 그냥 억울할 거 아니야. 한 1억 5천, 2억 간다면 한 2, 3천만 원을 띄워주지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야. 나로 인해서 발전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를 대비해서 공동이라는 타이틀 아래 시작을 하신다면 디테일한 어떤 계약서를 두 분이서 작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요 강의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해서 사무실을 얻었어.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